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새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될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제 뒤에 배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정어리한 한 분이 경기도 양평에서 찍어 보내주신 하늘입니다. 오늘 하늘이 대선날 중립을 안 지키시고 온통 푸르렀습니다. 그러니 뭐 하늘이 다 가르쳐주고 하늘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볼이 보십시오. 일자로 쭉쭉 뻗어 있죠. 끝났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대통령 맞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 함께 결과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대통령 탄생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합시다. 오늘 공중파 종편들이 아주 물량을 총동원해서 개표 방송을 하는데도 이렇게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 찾아주신 정어리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세 분 패널과 함께 저희가 개표 방송을 재미있게 진행을 할 텐데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100만 정어리도 안 되고 힘이 좀 없어가지고 출구조사에 참여를 못했지 않습니까? 8시 땡 하면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약자의 서름이죠. 더러운 세상. 뭐 그렇지만 우리도 곧 이제 힘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바로 발표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개표 방송 보실 때 텔레비전을 켜놓고 같이 보세요. 그러다가 출구조사 딱 그것만 중요하지 뭐 나머지는 우리가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발표할 때 그걸 딱 보고 여러분 아시고 저한테 막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출구조사는 KBS, MBC, SBS가 함께 하는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 KEP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출구조사 8시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또 JTBC하고 MBN이 따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합번의 대통령 선거 때 3사 조사가 소수점까지 했는데 딱 맞췄죠. JTBC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단 말이에요. JTBC가 맞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그런데 안 됐죠. 그 정도로 아슬아슬한데 너무 0.73% 차이니까 그런 오차가 있지만 이번에는 거의 오차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도 엄청 날 거고 또 대선 예측조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8시 땡 되면은 나오는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늘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누가 될 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지 이걸 또 한번 또 보는 것도 매우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정어리 TV와 함께하는 새로운 대통령 탄생의 기쁨 정어리와 함께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야, 이분을 패널이라고 소개해도 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최고 패널입니다. 최재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건강은 좀 회복이 되셨나요? 건강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죠?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렇게 하겠노라. 예, 목사님 기도 예.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전혜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정말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 믿습니까? 저 솔직히 결혼 준비할 때보다 더 떨립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떨린 적이 없다. 왜냐? 그 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광장을 채웠던 형광목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아휴, 정말 저도 사실 이렇게 웃고 그러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또 여러 사람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사 프로 진행한다고 어떻게 되냐? 너는 알지.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염려 마세요. 뭐 압승입니다. 근데 저는 믿는 바가 있어요. 제가 좀 봅니다. 제가 좀 보는데 이번에 오늘 지금 우리 그
가까운 분들 모임이 있는데 내기를 했어요. 몇 % 차이로 이길 거냐. 저는 15% 예측했습니다. 54대 39. 10몇 퍼센트? 15%. 54, 15%. 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거 확실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국 박사님. 네.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투표율을 한번 보죠. 지금 7시 기준으로 77.8%인데 이미 이제 기록을 깼습니다. 얼마나 투표율이 나올까? 지금 80%를 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7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7시에서 8시까지 한 4%가 늘었어요. 항상. 네. 그러면은 단순 합산하면 82%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1%를 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 빼고 그 뒤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때 최고 기록이 문재인 대통령 때 77.2고 윤석열 때가 77.1인데 지금 77.8이니까 이미 이제 기록은 깼습니다. 예, 이미 깼죠. 저 예측은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는 80% 넘을 거라고 예측하시는데 예. 제가 원래 다른 곳에서 예측했던 게 79.4%를 예측을 했었어요. 또 4까지 79.4까지. 야, 대강 찍은 겁니다. 79.4%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첫날 좋았다. 그 다음날 사전 투표율이 쭉 줄어들어서 야, 잘못하면 76 말쯤으로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쭉 보니까 80%는 넘지 못하되 저는 79% 언저리까지 잘하면 들러붙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10분 중에 8분이 나오셔서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웬만한 분들은 다 나오셨다라고 봐도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대한 선거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거인지를 이 민심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천심즉 민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투표율만으로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들끓고 있고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80%가 진짜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J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로 넘는 것이고 80%가 넘고 압승을 한다면 저는 내란 세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움쩍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를 저는 내심은 바라는데 데이터 수치로는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79% 정도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미 지난 대선 투표율을 이미 넘어섰고요. 지금 7시 기준으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막판에 좀 증가하기는 했지만 평균보다는 낮고 예. 제일 낮은 곳이 제주인데 또 재미있는 게요. 광주가 지금 82.9% 7시 기준으로요. 그런데 광주는 이번에도 아마 그 기록을 유지할 것 같아요. 광주 투표율이 지금까지 치러졌던 8번 선거 가운데 7번이나 투표율 전국 1위를 기록했거든요. 아까 6시쯤 볼 때 광주가 전남보다 0.1%포인트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 타이틀 넘겨주나 했더니 또 역전했어요. 아마 광주가 지금 8연패 할 것 같아요. 전국 투표율 1위. 광주 이 투표율이 높은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안타깝게 떨어질 때 광주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 밀어준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주영님 신경안정제 먹고 시청 중입니다. 도통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예 고은나비님 지난 3년 동안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너무나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운기 앵커님을 기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패널님들도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어리 언님과 함께한 시간들 감사합니다.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고은나비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분들이 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최재형 목사님을 모신 이유도 있지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어떤 분이 가장 기뻐할까?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최재형 목사님이셨어요. 그 나쁜 놈들 말이야. 그런 걸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받아 처먹고 준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최재형 목사님 9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선거법 때문에 8시까지는 어떤 내 의지 표명을 발언을 할 수가 없고 두 분 패널한테 양보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종교. 예, 지금 미국 국적자기 때문에 선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멘트를 하면 안 돼요. 선거 관련된 거를? 예. 그래서 이제 뭐 8시 넘어서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저를 한번 중간에 봤더니 왜 연락도 한 번도 없었어 한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연락 좀 하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 한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왔더니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꼭 모시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 얘기는 근황은 얘기해도 되죠. 예. 한독수 대행과 최상목 대행이 물러나기 전에 사퇴하기 전에 윤석열 라인으로 경찰청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 피해를 제가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이런 데 출두를 해가지고 또 디올백 초기처럼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최근에 받았어요. 여러 회를. 그래서 한마디로 경찰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고 뭐 그냥 되지도 않는 이런 혐의 가지고 괴롭히고 저 때문에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대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그러면서 왜 그런 최재형 목사의 발언과 영상을 목적을 두고 업로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추궁하기도 하고 그분이 안 나가시니까 출장 조사까지 나왔어요. 서울경찰청에서 백 대표가 안 나가고 버티시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 쇼츠 영상 담당하는 이 그 아르바이트 직원한테도 그렇게 막 왜 이 최재형 목사 영상을 업로드한 게 누구 지시로 올렸느냐 이런 식으로 또 조사하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저를. 지난주까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운 그런 이제 세상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잠시 후 8시 땡 하면 그때부터 제 또 7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이제 7분 남았습니다. 박일고님, MBC와 정은이 두 개 놓고 시청하다 보니까 정신없네요. 그래도 출구조사 보면 정은입니다. 제가요, 8시 1분 전에 여러분들 얼른 출구조사 보세요 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희랑 놀고 계세요. 그러다가 제가 딱 보라고 그러면 보시고요. 이제 6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오늘 나오신 세 분 패널한테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세 분께 제가 그걸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댓글 제가 읽는 동안에 오늘 후보들 득표율 예측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4사람 다 써도 좋고 2사람만 써도 좋고. 그런데 이걸 또 몇 입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가장 근접하신 분한테 우리 정어리 TV에서 특별히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품을 말씀 안 하시네요. 우리 정어리 TV가 자랑하는 선크림과 정어리 TV가 특별히 준비한 파워 고급 보조 배터리 2개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제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시 넘어서 쓰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자 써주십시오. 오늘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모니 쓰고서 요거를 제출해서 8시 땡 한 다음에 오픈해서 저는 이것도 걸리시는구나. 8시 넘은 다음에 8시 해야겠네요. 8시 넘은 다음에 하트님, 최재형 목사님 나오셨네요.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제일 많이 걱정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락님께서요. 너무너무 힘드셨죠? 위로를 드립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목사님 이제 정말 사랑하는 가족
만나러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가족들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지금 얼마나 되셨죠? 2년 4개월. 아유, 참.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서 왔어요. 저를 보고 싶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졸업식을 하고 졸업식 세레모니 참석하고 이틀 후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졸업식도 못 보신 거. 전 졸업식을 아이고, 못 가니까, 와가지고 지금 어디 여행 중에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잘 알아서 여행하더라고요. 예. 최열공이님, 목사님 역할이 정말 크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형진님, 최재형 목사님이 진짜 애국자시죠. 이분이 윤석열 쫓아낸 1등 공신 아닙니까? 예. 강우경님, 배국 앵커님, 너무 기쁘면서도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눈물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재형 목사님은 제가 그거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분께 제가 부탁한 거 예측 지금 4분 남았으니까 먼저 김종국 원장님. 예. 자, 이재명 내가 아까 부른 거 그거 본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뭐. 네, 54, 김문수 36, 이준석 6에서 7, 권영국 1에서 2, 예. 18%포인트 차이다. 네. 어우, 꽤 많이 잡으셨네요. 예. 아, 이게 많습니까? 18% 차이면은 정말 역대 최고죠. 그죠. 22% 나온 거 빼고는 예.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가 17%였으니까 예.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온 거죠. 최고가 되는 거죠. 네네. 기대해 봅니다. 전혜원 원장님. 네. 저도 18%포인트 차 예측은 비슷한데 이재명 후보는 53% 예측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35인데 네. 이건 뭐 저의 바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상 같아서는 김문수 후보를 더 낮게 잡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층에 유지되는 여론조사를 좀 감안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솔직히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기가 싫으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그렇습니다. 네. 예. 충분히 싸가지 이해가 없는 됩니다. 이재명 채널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나요? 그게 걸리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제 잘 판단하세요. 뭐 문제되면 PD가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서도 못할 것 같은데요. 8시 10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요. 자기들만의 16억, 나 16억 거기다 투자했으니까 예. 16억 정도는 10분간 내가 가질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 나중에 혼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2분 남았어요. 슬슬 준비하시고 저도 이거 보고 그럴 테니까 그때 일단은 우리가 조용히 있을게요. 보시고 보고 나서 제가 막 웃고 막 그러면은 된 거고 갑자기 방송이 꺼졌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안 할 거야 방송. 15% 이상 차이 안 나면 안 할 거야. 예. 자, 1분 남았는데 아유 심장 떨려. 자, 지금 민주당 캠프 또 국민의힘 캠프 그런데 아마 지금 전혜원 원장님. 네.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랑 몇몇 사람들 나와서 앉아 있을까 싶은데요. 예. 자기들도 알지 않겠어요? 네, 뭐 아마 자체적으로 비공개로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투표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이 상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정말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느냐 정말 거기에서 낙제점이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한번 짚었는데 탄핵되거나 감옥 간 이런 전직 대통령 다 불러 모아서 정말 잠깐만요. 우와! 맞습니까? 예. 자, 민주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힘은 조용합니다. 예, 전부 다 얼굴이 꿀먹은 벙어리, 파란 물결은 박수가 쏟아지고 빨간 데는 지금 장의차가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나는 너네들 궁금하다. 몰랐냐? 몰랐어? 아니, 김종원 원장님, 저희들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다면 이거 바보라고 해도 되나?
이거 아니, 모를 수가 없죠. 뭐-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나 거예요. 좀 기분 나빠.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지금요, 제가 짜증 이제 나는데요. 이거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말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최재형 목사님 이제 8시 넘었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주십시오. 최재형 목사님은 와, 최재형 목사님 1등 나셨네. 그래. 최재형 목사님이 52대 34.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네. 그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최재형 목사님이 거의 100% 가까이 맞추셨고 김문수 후보 득표율은 김정욱 원장님이 이게 계속 안 좋은데 뭐가 분위기가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김문수하고 가까워요? 저는 웃자도 싫어요. 웃자도 싫어요. 좀 더 가까우고. 예. 지금 이제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금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야, 울산에서도 이기고 지난번에 울산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지 않았나요? 예, 그랬을 겁니다. 경남에서는 5%포인트 졌네요. 대전에서는 지금 최종 득표율하고 거의 같고 충남 세종도 충남 세종이 딱 쪽집게네요. 충남 세종하고 거의 충청도가 바로미터라고 대부분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충북 이겼고 아마 부산, 울산, 경남인데 대구에서 30%를 못 넘었네요. 참 대구는 참 이번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안 되죠. 경북도 30을 못 넘겼고요. 대구 경북은 이번 기회에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번에 대구 경북이 아마 막판에 보수가 결집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본투표. 아니 보수 결집이고 지랄이고 지금 그러니까요. 대구 경북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이렇게 옹호하면 안 그거 되죠.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쌀 걸 감싸야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하염없이 우는 엄마 앞에서 그 사형수가 엄마한테 탓을 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무슨 얘기냐? 내가 초등학교 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엄마가 나를 그렇게 혼을 냈더라면 내가 중학교 때 애들하고 싸우고 왔을 때 나를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혼을 냈더라면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 하고 다닐 때 그때 혼을 냈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따지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 어머니는 회한에 더욱 많이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대구 경북은 뭐 맡겨놓은 표입니까? 자기들이 찍어서 대통령 만든 놈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해요? 평생 그러면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꾸짖어야죠. 꾸짖지 않으면 그 표는 당신들 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그 표의 주인이 노예지요, 노예. 그런 말을 들어도 싼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이번에 대구 경북이 깨어나기를 기대했어요. 왜? 너무나 잘못된 거니까. 그 잘못된 것을 보고도 꾸짖지 않는다면 거기는 앞으로 마음대로 나쁜 짓 할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해도 다 찍어주니까. 옳고 그런 것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이제 보수 논객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따끔하게 좀 국민의힘을 혼내줘야 오히려
제대로 된 보수가 잘할 수 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오히려 보수 쪽에서 강하게 심판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좀 그런 마음을 더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더 강하게 질책해 주셨으면 오히려 그쪽에서 일하는 보수 정치인들도 국민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됐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선대위나 당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분들, 지역위원장들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에서 박주민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우리 대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차에 치일 뻔하고 폭행을 당하고 때로는 굉장히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대구 경북에서 이제는 조금 더 민주당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봐주시고 재맹이가 남이가라는 그 글을 제가 아직도 항상 제 SNS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적을 떠나서 좋은 청년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내란 세력은 더 이상 활개치지 않도록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고생한 사람들 생각에 뭐 얼굴이 쫙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뭐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국적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한 3분쯤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울산이 뒤집어졌다라고 아주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애청자님 정어리원 가운데 울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남자친구 상식이님도 계시고 그런데 참 울산에서는 이번에 큰 변화를 보여줬네요. 정말 대구 경북 실망입니다. 네, 정말 실망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에 실망하실 수 있긴 합니다만 DJ 선생께서 여기서 두 자릿수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고 그다음에 지난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21% 경북에서 22%였는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박이 될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앵커님 말씀을 좀 경북 대구에 계신 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이념을 떠나서 소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고 헌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대구 경북이 내란 세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 분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번 뭐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정말 저는 실망을 많이 했는데 대구 경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일단 이재명이 싫은 거죠. 그런데 왜 싫습니까? 저는 좀 대구 경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역으로 이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줘야죠. 그래서 야, 그래,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잘못 봤구나. 윤석열이한테 단단히 우리가 넘어갔구나. 저는 알겠던데. 예. 최재형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이세요? 양평. 양평보다 아니 왜 그렇게 김건희하고 많이 엮여요? 양평이 같은 고향이라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예. 참 맞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양평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양평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여주에서 다니고 그래서 여주와 양평이 제 고향이고 제 아주 육체의 그 DNA가 아주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 고향이죠. 조상 대대로.
그래서 이제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수적이라서 경기도 양평이라고 안 그러고 경상도 양평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보수 정치인들이 당선이 됐던 고장이죠. 그래서 발전도 많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자, 그러면 8시 10분이 지났으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KEP,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7 그리고 오, 예. 김문수 후보가 39.3이 나왔습니다.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2.4%) 된 거죠? 12.4%. 12.4%. 지금 이게 투표율,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는지 봐야 되는데, 최종 투표율 얼마 나온 거를 봐야, 이게 몇백만 표 차이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한 표가 얼마인지, 1%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이재명 51.7, 39.3. 그래서 아까 52%를 예측하신 최정 목사님 1등입니다. 아, 그러시네. 근데 이거를 지금 상품을 드릴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 봐야 됩니다. 아니, 퍼스트 타임 할 때 이걸 적용을 하시면 어떨까? 최종 결과는 나중에 하시고.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가 39.3인데 39.3이니까 35.7을 예측하신 아니 36을 예측하신 내가 36 예측하지 않았나요? 내가 1등이네 이거는. 저도 36인데 안 받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예. 상품을 받으면 자, 이재명 후보를 맞춰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51.7대 30.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JTBC하고 MBN도 조사를 했잖아요. 여기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MBN은요. 네. 이재명 후보가 49.2, 50%가 안 넘은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김문수가 41.7. 여기 오차 범위는 벗어났지만 7.5% 차이입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근접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MBN 예측 조사보다는 KEP 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을 겁니다. 이준석은 여기서 7.8이 나왔어요. 아까 합동 조사에서는 7.7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7%대에 머물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JTBC 조사는요. 이재명 후보가 50.6, 50% 넘는 걸로 나왔고요. 김문수 39.4, 이준석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11.2% 차이입니다. 격차가. 예. 그래서 JTBC 지상파 3사는 50%가 넘는 결과, MBN은 49.2인데 MBN이 맞으면 몰라도 만약에 MBN이 틀리면 이건 모양 빠지게 생겼어요. 다 50% 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채널A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채널A는 예측 조사죠. 예, 예. 51.1, 51.1, 예, 38.9. 38.9. 예, 여기도 12.2% 차이가 났으니까 오히려 예. 채널A가 3사 예측이랑 유사하게 나오는 그러네요. 거죠.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구조사는 아니고 예측조사인데 사실 출구조사가 아주 정확한데 이제 출구조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전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예. 사전투표는 반영이 출구조사를 안 안 되는 하거든요. 거죠.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본투표만. 더 커질 수 있죠. 보정을 하긴 하는데 예. 아마 보정을 하긴 할 텐데 보정치를 어떻게 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보정치를 좀 보수적으로 뒀다고 한다면 저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 예. 충분히 있는 거죠. 앞으로는 사전투표가 이렇게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출구조사도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출구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걸 미리 알게 되면 반영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좀 여론조사 기관들이 더 과학적인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사전투표 내용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이제 아마 또 그거 가지고 또 부정선거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한번 지역별 득표율, 예상 득표율 출구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장 많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입니다. 광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방송 3사, 지상파 3사에서 조사한 출구조사 내용입니다. 광주, 경북, 대구, 전남,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남, 부산 여기만 아마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선 거로 나온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이재명 후보가 다 이겼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서울이 3사 예측조사에서 과반을 넘지 않았. 이재명 후보가 아마 48%인가 49%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9.3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과반을 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저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에서 4% 지고 경기에서 5% 이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 패배를 했는데 서울이 과반수를 넘긴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아직 뭐 출구조사니까요. 그리고 49% 그러니까 50% 언저리 상황이어서 서울이 좀 50%가 넘었으면 좋겠다. 제 바람은 나중에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서울도 최종으로는 50을 넘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서울 경기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제가 볼 때 과반을 넘어가는 숫자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모두 과반을 넘기는 득표를 한다고 하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내란 세력들을 과반이 넘게 응징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나와야지만 저쪽 내란 세력들이 정신 차리겠죠. 정신 못 차리겠죠. 그렇게 얘기해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어떤 민심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분노했고 그다음에 얼마나 응징하고 싶었는지가 그런 수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좀 서울이 과반을 넘기는 최종 득표율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뒤졌는데 울산에서 이긴 것은 매우 의미가 커 보이고요. 아쉬운 것은 부산에서 49대 42.7로 조금 밀렸는데 전혜원 원장님 네. 부산에서 또 이제는 좀 뒤집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 부산하고 서울 그 계엄 터졌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타고 또 서울의 참바닥에 앉아 있는 거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것이 바로 민주당의 부산 당원들입니다. 제가 한 번 한 번 이름을 다 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42.7이라는 예측이 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부산 동지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부산 시민들께서도 부산도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성지로 불렸던 곳이거든요. 결코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만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최종 이제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사전 투표했던 것까지 합해서 저는 부산에서도 한번 정말 dim이 져가지고 이게 바로 부산의 민심이다. 부산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결과가 정말 간절히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각 지역별 예측 득표율 출구조사 결과 한번 보도록 하지요. 띄워주시죠. 먼저 광주입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에서는 81.7, 10.5, 5.9가 나왔습니다. 80%를 넘겼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10%대. 예. 야, 저건 제가 볼 때는 좀 예상보다는 매우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김문수가 예, 그죠.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은 11.4가 되죠. 6.4가 되는 상황이니까
지난번 따지고 보면 이제 윤석열이 나왔을 때랑 유사한 형태로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 광주도 민주당 지지하는 80%, 나머지 20% 정도가 좀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보이는 모습이어서 저는 10% 못 넘을 줄 알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광주에서는. 근데 좀 근데 많이 이제 한것 저는 같다. 저런 것은 항상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30을 못 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네.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테면 나와야죠. 그런데 저는 항상 총선 때 안 찍어준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네들이 찍을 사람을 보내놓고 얘기를 해라. 어차피 광주 전남은 우리가 안 되니까 하고 완전 떨거지들을 갖다가 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찍어줍니까? 아무리 광주가 마음이 넓다고 해도 의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방선거 치렀을 때 광주시장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주기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 윤석열 저기 했던 검찰 수사관 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따라다닌 똘만이에요. 그거 꼬붕했다고 그거를 공천을 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찍어줍니까? 그러니까 뭐 좀 되는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도 찍어주세요 해야 찍어주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대통령실 불러다가 뭐 맡겼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챙겼잖아요. 윤석열의 인사가 다 그런 식이었어요. 비례대표 비례의원도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순보 뒤로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 대통령실에다가 네. 다리 준 거니까요. 자, 경북 보시죠. 김문수 64.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제명이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렇게 지지를 호소했는데 30을 넘기지를 못했네요. 여기서 28.2. 이준석이 6.7. 그리고 대구도 볼까요? 대구도 김문수가 67.5. 이재명 후보 24.1. 역시 30% 못 넘었고 이준석 7.3인데 김정욱 원장님, 이준석은 이번에 대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대구 쪽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에서 다른 지역보다 별로 이렇게 더 낮게 나왔어요. 대구에 뭐라고 아까 그러셨습니까? 대구의 아들. 아니요, 대구의 배신자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막판에 이준석은 저희 그 보수 진영의 표를 결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단일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한한 건데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저쪽에 계신 분들은 뭔가 대역전이 될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준석은 대구 경북의 보수 미래가 아니라 이제 배신자가 돼버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대구 경북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시니까 항상 저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이준석이 미래라고 얘기해놓고 아무리 단일화 안 됐다고 저렇게 표를 안 주시게 되면 그렇게 그 전에 잘했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저런 모습이 뭐 제가 계속 대구 경북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결론이 저런 건 안 보여야 돼서 제가 볼 땐 지금 딱 그 이준석은 보수 유권자층에게 배신자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된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래가 암울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본인이 뭐 보수의 적자라는 둥 보수의 미래 씨앗이다, 뭐 시드머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보수층이 보기에도 영 아니다. 특히 막판 TV 대선 토론에서 보여준 그 최악의 모습을 보면서 싹을 좀 키워야지라는 마음의 어떤 싹까지 본인 스스로 다 잘라버린 저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준석 안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제가 배신자론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 TV 토론 국민들이 다 보는 공간에서 그런 발언들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런 짓거리에 대한 응징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그런 거여서 대구 경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 국민들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표를 했다기보다는 저런 것을 했다는 측면에서 참 좀 가슴이 좀 아프죠.
출구조사 결과 51.7%로 나오니까 51,700원씩 슈퍼챗을 계속 쏴주시네요. 변함없이님 51,700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님 수고 많으셨네요. 또 이 숫자가 놀랍습니다. 박근혜 때 51.6%였거든요. 박근혜가 당 대통령이 됐을 때 딱 예전에 딱 0.1%가 더 많아진 거여서 아마 이대로 나온다면 역대 최다 득표율을 이것만 나오면 그런 거여서 근데 그러기엔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진짜. 이병철 변호사라고 아시죠? 네. 예, 제가 철스트라다무스라고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들이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거다. 득표율도 최고고, 득표율도 최고고, 표 차이도 최고로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내일 특별히 모시는데 결과가 다 나온 다음이니까 정말 이번에도 예언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뭐 출구조사만 보면 그 예. 예언은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러면은 정말 자리 깔아드려야죠. 해피맘님도 51,700원 보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해피맘님 감사합니다. 잘 계시죠? 예. 지난번에 우리 모임 때 떡도 해주시고 김종희님 대구는 정말 답이 없네요. 오늘 꼭 축하의 슈퍼챗을 하리라 마음먹고 들어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댓글을 못 달겠어요. 부끄럽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김종희 님이 그러실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은주님은 아직도 다른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일 뿐 아마도 최종 합정은 또 다른 기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55%.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나 54%에 걸었는데. 아. 그러니까 좀 이번에 좀 그 출구조사의 과학을 좀 깨는 민심의 역동성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심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51.7은 너무 아깝다. 저도 이 상황에서는 53, 54, 55가 나와서 진짜 내란 응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민심. 그러니까 얼마나 민심이 무서운 건지 그리고 왜 옛날부터 천심을 알려면 민심을 알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수치로 딱 등장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뭐 출구조사니까 53, 54 비나이다. 다른 지역 보기 전에 천길사님,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영부인 축하합니다 하는데 이걸 제가 보는 순간 울컥하네요. 정말 김혜경 여사 얼마나 참 그 고초를 겪었습니까? 우리 최재형 목사님 겪어보셨지만 근데 이자들은 그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사람을 옛날에 그래도요 검찰이 완전히 50대 60대 막 이런 때 검찰도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을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 그 벌금 저거 받는 거 그거 1인당 9만 원인가 19,000원인가 얼마? 16,000원인가 16,000원인가 되는 거 아니에요? 18,000원.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중국집에서 요리라고 하기도 뭐 하여간 요즘은 뭐 짬뽕도 10,000원 이렇게 넘으니까요. 짜장면 하나 군만두 몇 개씩 나눠 먹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되는데 그 포토라인에 결국 끌어내서 계속 세우잖아요. 계속 시간을 끌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얘기 들어보면은 뭐 수백 명이 지금 뭐 다 검찰에 끌려가고 그런 거 나중에 셀 수가 없었다. 도저히 세다가 포기할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가족이 이런 고초를 겪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 시간을 다 견뎌내셨고 이번에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니까 김혜경 여사님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때로는 소외된 약자를 찾아서 어르신들을 찾아서 광주를 찾아서 종교계를 다니면서 하시는 활동 모습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지역 얘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김종호 박사님이 서울 얘기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서울에서의 득표율이 높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험지도 험지지만 제가 왜 서울을 보냐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탱크를 정말 좀 몸으로 막았잖아요. 물론 전국에서 왔겠지만 시간대를 추정해 보건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마 집에 있다가 뛰쳐나오거나 저녁 식사하다가 뛰쳐나온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국민들이 보답하는 마음,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킨 사람들이었다라는 자긍심을 주는 숫자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딱 나왔을 때 서울 주민들부터 와 하고 서로 박수 쳐줄 수 있고 또 험지에 있는 분들에게서도 좀 기쁨의 눈물을 한번 흘리는 그런 역사적인 광경을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이 벌써 문자 보내오셨네요. 적중했다고. 이준석 7% 예언했는데 적중했다. 단일화 절대 없음 적중했다. 13% 격차에서 3% 빠져가지고 10% 격차 적중했다. 원래 13% 격차를 예상을 했는데 중간에 약간 조정을 했어요. 유시민 작가 실언 때문에 한 3%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조정하지 그렇지만 마셔야- 않았다면 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철스트라다무스대로 그리고 투표율 80% 예상했는데 적중했다. 이재명 52% 적중, 김문수 39% 적중. 대단하세요. 네, 대단하세요. 지역별로 좀 더 볼까요? 서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서울은 49.3 대 40.1 대 9.2. 예. 일단 이 출구조사대로 본다면 50%를 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경기 볼까요? 경기에서는 아주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둘 다 경기지사 출신이죠.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2번이나 했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내가 정말 잘했고 저기는 아직 안 했고 뭐 이런 랄지를 떨었는데 이거 딱 보여줍니다.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후보 55.8, 김문수 34.6. 이준석은 화성 동탄이 지역구죠. 거기에서도 8%에 그쳤습니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이재명 후보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53.6 대 37.4. 아주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리고 이준석은 7.5. 예. 인천에서도 상당히 선전했네요. 선전한 거죠. 저 보니까 경기 인천 정도의 수준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야 좀 타당하지 그렇죠. 않았을 거라 예. 생각이 드는데 서울은 진짜 좀 안타까운데요. 서울 이재명 후보 49.3%인데 김문수하고 이준석 두 후보를 합친 거랑 똑같아요. 49.3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권영국 후보 이런 것 뭐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지역은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후보가 거의 박빙의 형태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서울은 내란 선거라고 하는 측면들이 명징하게 투표로서 반영된 출구조사만 내용 보면 그런 게 좀 아까도 계속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아쉽습니다. 저 출구조사가 보다 예. 더 격차가 나야지 저는 저기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여서 제가 좀 서울에 이제 구별로 확인을 못했는데 또 강남 3구가 엄청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인천이 제가 예측했던 수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수치이네요. 그다음 부산 볼까요? 부산에서는 김문수가 약간 앞섰네요. 49.0, 이재명 후보 42.7, 이준석은 7%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대선 때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상당히 선전한 거죠. 지난번에 부산이 몇 %였나요? 자료가 이 앞번에 부산 자료가 있었는데 한번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부산. 이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찾기가 힘드네. 예. 이거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고 기록이지요. 예. 자, 그다음에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상당히 뒤처졌는데 이번에는 앞선 걸로 그렇게 나왔네요. 전북도 79.6이 나왔고 대전 한번 볼까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공이 지금 51%대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 충남 중원 지역이 바로미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1.8, 38.3, 8.8. 세종 충남도 51.3, 39.7, 8.2. 충북도 51.1, 40.2, 7.9.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혜원 원장님, 네. 전국 평균과 가장 흡사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큰 선거를 칠 때 중원 민심이라는 말을 쓰고 중원 민심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중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신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란 심판 성격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님이 상당히 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지역 공약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어줘요 하고 한번 밀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강원도를 제가 살짝 봤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48.8, 김문수 후보가 42.인데 이거 정말 박수 받을 일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8명 중에 민주당 의원 2명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안보 보수가 있는 곳이고요.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포진된 곳이 바로 강원도인데 거기 뭐 우상호 전 의원, 이광재 전 지사 다 내려가서 정말 사진 한번 보시면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지역위원장들, 허영 의원, 송기원 의원 그리고 청년들 다 열심히 뛰어서 그래도 험지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주민 여러분들 감사해요라고 정말 인사드리고 싶네요. 예. LA에서 우리 마선홍님 문자 주셨네요. 아유, LA 새벽 4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데, 한국 가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식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아유, 마선홍님 이렇게 새벽 시간에 개표 결과 함께, 그것도 우리 정어리 TV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지영 목사님, 이 마선홍님이 LA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54% 넘으면 정어리 TV에 1억을 기부하겠다. 50 몇 퍼센트? 54%.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하다. 54% 넘어도 부담 갖지 마시라. 54% 넘으면 제가 정말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 예. 그런데 아까 51.7 해가지고 51,700원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신 분들이 많아요. 52,000원 쏘신 분 정어리 한 명 추가요. 이재명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앵커님 정어리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52,000원 보내셨고요. 제가 원래 슈퍼챗 액수 금액은 잘 안 밝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숫자에 의미를 담아서 보내주시니까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제가 액수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이제 이분은 10초 음악 10 seconds music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처음 뵙는 분인데 고맙습니다. 이분은 53,000원 보내셨어요. 53% 이제 마음 편히 음악 듣고 싶습니다. 10초 음악 아이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53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이제 부산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 한 4.5% 정도 올랐죠? 상승했어요. 예. 그다음에 울산은 5.7% 정도 상승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 울산 다 지지 않았어요? 예. 다 졌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대도시 한 군데를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울산이? 네, 울산 하나 예.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광역시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부산 같은 경우 좀 막판에 좀 보수 결집 흐름이 생겼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대구 경북이나 영남권 같은 경우는 저런 어떤 일정한 형태로 좀 보수 결집 현상이 막판에 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진짜 내란이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이 부분들을 막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측면들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중대한 대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은 좀 착잡한 느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처럼. 네. 부산 대구 졌지만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에 이 동부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강원도는 이겼어요. 대단한 거죠. 예,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예. 대단한 겁니다. 강원도는 특히 접경 지역이 많고 그동안에 상당히 보수고 근데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48.8 대 42.2 이렇게 이겼는데 이건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어쨌든 후보님이 가장 잘하신 거고요. 예. 일각에서는 어둠의 이재명 지지자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맞아요. 저는요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서 48.8 대 42.2로 이긴 거 1등 공신은 권성동, 그다음 공신은 김병주. 주블리님. 지금 근데 이거 진짜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아니, 제가 뭐 우상호 선대위원장, 뭐 우리 그 이광자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허영 의원님, 송 의원님 다 얘기를 했지만 주블리 의원님이, 그러니까 최고 의원님이 강릉 출신이에요. 예. 강릉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도 강원도 유세에 왔는데 주블리님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울산인가 포항 내려가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강원도 가서 땡볕 맞고 경례하시고 현장 뛰고 이런 거 굉장히 1등 공신이고. 아니, 이재명 후보님이 1등이고 전혜연 원장님이 2등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강릉 1등이죠. 시절에 강릉. 당연히 이재명 의원님 1등인데. 아까 2등이시라고요. 참고로 주블리님은 저기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에 나오십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성동이 아마 1등 공신일 거예요. 아유, 참 저는 권성동 같은 인간은요. 이번에 정말 정리 좀 싹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좀비도 아니고 계속 살아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강원도가 응징 투표를 진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전혜연 원장님 계시니까 강원도라고 하는 특성에 비춰보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어떻게 있다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셨으니까 그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안 되겠다, 응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거의 6% 정도 차이가 난 거니까요. 강원도 지역에서. 그래서 강원도, 제주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변방이라고 얘기됐던 부분이 훨씬 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표들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화이팅, 제주도 화이팅, 그다음에 뭐 충청도에 항상 바로 밑에였으니까 충청도는 더 차이가 더 13, 대전 같은 경우도 13.5%가 차이가 났으니까 예측조사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난 측면이 있어서 근데 그래도 배고파요. 그래도 배고픕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낮을까 했는데 투표율은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57.9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제주는 민주당이 이겼죠. 그리고 제주가 김문수가 31.2, 이준석은 10%를 넘은 곳이 없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10% 넘은 곳이 없는데 잠시 후 9시에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자회견은 좋아해. 근데 기자회견을 왜 하는 거죠, 본인이? 정계 은퇴하나? 예? 정계 40살 은퇴? 정계 은퇴를 그렇지 합니까?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아마도 여기 댓글에 한교 의원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그래서 속마음을 드러냈다. 황기호가 김병주 의원을 제치고 차기 국방부 장관을 노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충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 그렇게 봐요. 발언이죠.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그랬는데 여러분 그 혼을 내는 건 혼을 내더라도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께서요. 대구 욕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니까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미워도 고향이니 가슴 아프더라도 안고 지내야 하는데 잔인한 저주성 발언은 자제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기대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불모지에서 DJ 선생은 두 자릿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그 이후에 10% 벽을 넘어서 20%까지 올라왔었고요. 이제 거의 30%가 문턱까지 올라간 거라면 대구나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든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단박에 변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렇게 서서히 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훨씬 더 견고하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번 선거에서 제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뭐 본인의 투표 가치를 누가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너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바램이죠, 바램. 좀 더. 베르사 이후에 장마님한테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가 제가 너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다 보니까 우리 정의원님들께서 막 이렇게 좀 더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좀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베르사유 장마님은 대구가 고향이신데 이번에 아까 아침엔가 그렇게 댓글을 쓰셨어요. 이번에 그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 마음을 돌리느라고 한 50명 가까이 사준 술값만 100만 원이 넘는데요. 저는 아이고. 왜 대구 경북 얘기하면 눈물이 나오냐면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안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대구에서 정치하는 동지들의 얘기를 들으면 야 나는 정말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경북 출신의 임례의원 모 여대에서 굉장히 예쁘다고 소문난 정말 그런 분이었는데 가서 소농사 짓고 이러다가 이제 경북에서 경북 도당위원장도 하고 정말 바닥에서부터 싸운 분인데 과거에 선거운동하다가 막 끌려나가고 이런 동영상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판에서 남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이게 질질질 끌려가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좀 더 울컥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구에서 뭐 자치단체장 출마하고 이런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후원을 받거나 이런 것도 사실 대구 경북 정치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정이 많이 이입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최고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갔을 때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호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씩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에 좀 희망을 걸고 있고요. 기왕이면 좀 확 밀어주세요. 그래도 조금씩 말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스린의 아저씨께서 딱 제 마음하고 똑같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 바뀌는 거 보면 대구 경북도 바뀔 겁니다. 네. 효능감을 보여줘야죠. 제가 지금 딱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요. 사실은 그랬어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로 나는 투표권이 없어. 그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약간 볼모, 인질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디 찍을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 이건 제가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이제 박정희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 물론 인권을 말살한 그런 독재도 있지만 지역을 쫙 갈라놓은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그게 매우 심했죠. 예, 박정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속 해먹고 울고 먹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속 긴장을 유도해가지고 장기 집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볼모로 잡힌 투표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대구 경북 안동 사람이에요. 이재명 후보. 그 고향 출신 이번에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 역시 우리 고향 안동 놈이 잘하는구나 이러면은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을 한 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 에? 실력파 대통령 보여줘야죠. 저는 그거보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배고파. 국민은 배고파. 국민들은 목사님. 배고픈
지금 배고프죠. 배고파. 힘들죠. 힘들죠. 너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자영업자 자리가 100만 개가 사라졌다는 거.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벌었던 자기 직업을 잃고 무엇을 할지 고뇌하고 고통을 받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보면 장사가 안 되니까 맨날 돈을 꿔가지고 신지들한테 돈 꿔서 조금만 버티면 이제는 좀 경기가 좋아지겠지. 경기가 더 좋아지면 내가 좀 많이 벌어가지고 갚으면 되겠지. 이렇게 막 3년. 근데 이 3년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 3년 있었기 때문에 거의 6년을 이 고생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다가 좀 지원 좀 하자 그랬더니 그것이 좌파 정책이라고 난리를 치는 정권 때문에 진짜 마중물 조금도 못 담고 지금 6년, 7년, 8년을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자영업이 많다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직장 생활이나 정식적인 그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영업이 많다는 거는. 네. 정상적으로 리타이어, 은퇴를 해서 은퇴를 한 이후에는 삶을 즐겨야 되고 말 그대로 은퇴하면 좀 즐겨야 돼요. 쉼을 얻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자영업자가 되고 또 그냥 자꾸 잘리고 또 이게 이 회사에서 또 구조조정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영업으로 몰리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시스템이 자영업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이제 그 후보가 당선이 되셔서 5년 동안 뭐 이제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이제 다 손을 대시겠지만 이 민생을 해결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깊은 민생 정책은 남북 문제를 가장 평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해놔야 그래야 민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는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복잡하니까 뒷전으로 미룬다든지 소홀히 여긴다든지 방치한다든지 그러면 민생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 분단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분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되시면 그 문제를 좀 남북 문제, 분단 문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좀 여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각 정부를 이렇게 통일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든지 통일로 연결시키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기자회견쯤에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이 정말 너무 절절한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코로나 상황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내수가 다 죽었던 그런 상황. 정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새벽에 나서 밤 늦게까지 온 가족이 매달리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부지런한 분들인데 이 무능한 윤석열 정부 때문에 너무 많이 피해 보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맞이한다면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군 통수권자를 보면서 군인들이 좀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 파란색 물결인데 빨간색 물이 눈에 띈 거 혹시 사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빨간 티셔츠 입고 이재명 후보 지지하면서 한데 모이신 그 빨간 티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군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군을 다녀온 분들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를 존경하고 싶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나라, 그걸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상징하고 세상을 안타깝게 넣었던 우리 최일병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자 문제 그리고 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이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이 군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휴지통 하나만 갖다 주세요. 계속 울려고 그러셔가지고. 안 울어요. 안 저기 울어요. 있었구나. 통이 있었구나. 안 울어요. 안 웁니다. 예, 차기수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우리 정어리언들과 너무나 마음 졸이며 지낸 6개월이었네요. 이재명 대통령님 축하드리고 진짜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정어리언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차기수님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앵커님 울산이 드디어 변했네요. 진짜 디비졌어요. 투표 후에 출구조사 결과 보면서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지르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셨는데 남자친구 상식이님 남편분도 보내셨어요. 문자를. 울산 돌쇠입니다. 울산 디비졌습니다. 파이팅 앵커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남자친구 상식이면 남편 이름이 상식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쇠야. 그러면 남자친구가 따로 있나? 상식적인 돌쇠인가. 예. 제가 볼때 이거 울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김상욱 의원 생각이 나요. 야, 예, 김상욱 의원 힘들게 예. 고통받았고 아. 그만뒀는데 야 이제 보상받는 거구나. 울산도 야 많은 분들이 김상욱 맞다. 의원의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상욱 의원도 지금 혼자 펑펑 울지 않을까? 많이 울더라고 보니까 김상욱 의원도 보니까. 그 김상우 의원도 또 울보 아닙니까? 지금도 울고 있지 않을까? 울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 남성 박종민님 아니 무슨 일 하셨길래 앵커님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이거 사실이죠? 잠이 오십니까? 아니 뭐 하는데 이 순간에 잠이 옵니까? 아이고 참나.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까 출구조사 나왔을 때 민주당이 환호하는 영상 우리는 아까 못 봤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다. 야, 원래 저거 보는 거였는데 핵심이. 예. 그러니까요. 양평에서 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양평에서 나왔고요. 고등학교는 여주에서 갑니다. 그래서 여주와 양평은 제 아주 저 맛에 선거하는 거죠. 저 맛에 선거하는 거죠.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택에서 예, 이렇게 그러겠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당선 유력 이렇게 뜨면 당사나 또 어디 뭐 장소로 이제 오지요. 와가지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대개 그때쯤 되면 이제 패자가 승복의 인사를 건네는 게 미국에서는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축하한다고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선되고 취임식하고 그 이제 6개월 동안 취임식 선서식을 한 6개월 동안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공격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이제 어떤 거의 정석처럼 룰이고, 룰인 예.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트럼프 때에서 그게 깨지고 있죠. 통용되지 않고 그동안 관례상은 예. 예, 아이고. 트럼프는 일반적이지 않은 분이니까 예, 그게 통하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김문수가 승복하는 입장을 밝힐 것인지 또 이재명 후보한테 축하한다고 전화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양쪽의 자택에 기자들이 뭐 포진하고 있다고 그렇디다 대문 앞에.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윤석열과의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장 빠르게 당직자들이나 측근들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패배를 시인하고 축하를 해줬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지금의 이재명이 있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복 빨리 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거 보면은 그렇게 해야 혼란이 빨리 줄어들 거라고 아마 또 판단. 배려심인 그렇죠. 거죠. 배려를 한 그리고 거고. 공공의 영역을 생각한 거지. 맞습니다. 그거 이제 계속 부정선거다, 뭐 인정하지 못한다, 재개표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당사자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 이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우려는 돼요. 왜냐하면 네. 적어도 어제 정도에는 김문수 후보가 내란 문제, 또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자기들이 선택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행위가 벌어져서 3년 만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이걸 반성하지 않는 건 저는 이후에도 내란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와 절연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성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고, 또 부정선거 문제 같은 경우도 김문수 후보가 계속 끝까지 예를 들면 또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도 불인정, 내란 우두머리 행위도 불인정,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애매모호한 승복을 하게 된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3년 동안 6개월 동안 계속 이재명 당선. 근데 그건 바라면 안 됩니다. 김문수 네. 후보라는 인물이 공공의 영역에서 후보로서의 입장도 그렇고 그분의 인생관, 가치관, 국가관, 정치관을 보면 그렇게 그 내란 청산을 이게 부르짖거나 그런 입장을 취할 인물은 못 됩니다. 그건 기대를 접어두는 게 좋겠고, 내가 김문수라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체제하에서 이제 내란 수괴 부부가 감옥에 가거나 내란 잔당을 척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동참하겠다, 50 청산하듯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조금이나마 이제 그 지금의 국힘당에서의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인은 못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 예. 지금 시각이 이제 9시인데요. 잠깐 정어리몰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바람도 좀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실시간 동접자 수보다 좋아요가 더 많은 왜냐면 왔다 갔다 골든 크로스가 MBC 봤다가 여기 왔다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기적이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말 찐 정어리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개표 방송 우리가 이 초라한 데서 우리는 출구조사 말씀도 못 드리고 얻어가지고 구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해주시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 안아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정어리몰에서 대선 승리 기원으로 꽃 삼겹살 준비했는데 아주 기분 같아서는 그냥 다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광고 한번 보고 올까요? 정어리몰에서 대선 승리를 기원하면서 준비한 상품이죠. 꽃 삼겹살 맛있게 드십시오. 힘나시겠습니다. 저거는 정말 예뻐요. 꽃처럼 아름다운 삼겹살입니다. 예. 그냥 구워서 바로 드셔도 좋고 소주 탁 해가지고 이제 그냥 끝났어. 육수에 담궈서 샤브샤브처럼 드셔도 좋고 가격도 싸고 예. 300g 1인분에 9,900원. 1인분에 9,900원. 이건 진짜로 겁나게 싼 거죠. 근데 저런 거 하면 이렇게 좀 여기서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방송할 때 이렇게 좀. 요즘은 유튜브에서 막 소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아, 목사님 술 안 드시잖아요. 술 주십니다. 아이, 그 핑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는 그 여기서 생맥주 쓰셨다는 얘기가 목사님 약주하신다고 소문 내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구색만 맞춰주느라고 이제 건배하고 그런 정도지 뭐. 예. 지나의 하루님, 백영크님 수고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무슨 제가 수고해요. 지나의 하루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역시 우리 정어리언님들은 너무 마음이 따뜻하시. 아까 대구 경북님 김종희님 좀 속상해 하셨는데 변함없이님께서 경북 지역의 우리 정어리언님들한테 글을 보내셨어요. 의성의 김일웅님, 베르사 이외 장만님, 인사요정 김종희님, 박정묵님, 박정묵님은 문경분이세요. 문경에서 이번에 투표 창관인도 하셨고 수많은 정어리언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온 겁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변함없이 님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박승만 님도요. 변함없이 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김종희 님, 의성의 민주투사 김일웅 님, 문경의 민주투사 박정묵 형님, 베르사유의 장마님, 그리고 부산 이대희 님, 사천의 이상부 님, 밀양의 화이팅 백님, 울산의 JDID 님, 남자친구 상식이 님 등 영남 지역의 수많은 민주투사 정어리언님들 응원합니다. 박승만 형님 최고. 예, 이렇게 각 지역에 어디 지역인지 이렇게 어떻게 다 알고 계셨대요. 참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더 크게 쳐주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수를 한 3번만 칩시다. 먼저 예. 오늘 대구 경북에서 정말 큰 변화를 보여줘서 지난번보다 크게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이 변화하시라고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그 마음 변치 말고 준비해왔던 것 아낌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쏟으시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마지막으로 이 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치광이 반란 속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 앞에 모인 우리 국민들, 윤석열 파면 체포 안 당하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 쏟아지는 벌판 눈벌판에서 키세스 뒤집어 쓰고 막아냈던 우리 국민들,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윤석열 파면 외쳐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몰려가서 응원봉 흔들고 그런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우리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국민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판을 만들어준 정어리 TV를 위해서 좀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정어리요. 감사합니다. 이채한 형도. 꼭 또 한 분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나 마음고생 많이 하신 우리 목사님. 이제 아이고. 목사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밝았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신 거 많은 국민들이 아는데 그 고생하신 것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 국민들이 응원하고 돌려드릴 겁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새날이 밝아오면 목사님 맨 먼저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글쎄 저는 새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실까 거기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그런 문구를 만들고 싶어요. 예. 네, 예. 대통령 선서식을 할 때 헌법 69조에 의해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식을 하는 게 그냥 행안부의 어떤 룰이 아니라 헌법에서 그렇게 선서를 하라고 조항이 있어요. 69조에. 근데 거기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굳게 선수합니다. 그런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6조 3항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성실히 임할 짐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꽃이 진다가 아니라 짐을 진다라고 해서 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헌법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도 유일하게 무거운 짐을 국민이 져주는 거는 통일의 의무와 역할과 사명이에요. 그것을 대통령들이 망각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바로 당선증을 받으면 바로 대통령 그 다음날 취임식을 하시는데 정말 그 선서식 한 그대로만 해주시면 대대로 역사가 평가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정말 길이길이 남는 통일의 그런 아버지가 될 거다. 저는 확신을 하고 그럴 만한 역량이 있고 그럴 만한 지도력과 모든 걸 갖춘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통일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첫날 출근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외교부, 국방부, 또 통일부, 뭐 그다음에 교육부 모든 부서를 이제 통일지향적으로 오늘부터 작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는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의 직책이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그런 모든 업무를 하면과 동시에 통일지향적으로 내각을 출범하고 작동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5년 동안 통일의 기초가 닦아지는 거거든요. 내 당대에 내 집권하는 5년 동안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도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기초를 닦아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깜짝 손님 한 분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울보 김상욱 의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울산이 뒤졌습니다. 아니 동기에서 울산이 이겼습니다. 오늘 많이 울었죠? 저한테는 이 울산 승리가 너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울산이 정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울산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정욱 원장님하고 전현 원장님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나오셨는데 네. 분명히 김상욱 의원 펑펑 울었을 거다. 왜냐면요. 예. 제가 그래, 지난 말이 6개월 많어. 동안 울산의 보수 지역 리더들과 참 많이 소통을 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조직 선거를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지역 리더들이 보수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조직 선거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근데 울산의 지금 보수 리더들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는 저랑 정말 많이 소통하면서 처음에는 저한테 비난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납득을 하시고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직 선거에 많이 안 나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 버린 거죠. 울산이 이제 바뀝니다. 부울경에서 TK, PK에서 울산이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김상욱 의원님 아직 흥분이 덜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 너무 좋고 감사드리고 시민들께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울산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 적이 있나요? 뭐 역대로 있긴 한데 예. 좀 의미가 다르죠. 이번에는 정말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 아마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울산, 부산, 또 경남, 대구, 경북에서는 독보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선거에서 울산이 이긴 겁니다. 그렇죠. 대선에서 이렇게 뭐 제가 데이터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선에서 이런 결과를 낸 건 아마 처음일 것 같고요. 처음이죠. 지난번에도 엄청 졌는데 지금 이걸 앞섰다는 건 대단한 거고 저는 네.
김상욱 의원님이 틀리지 않았다. 네. 너 잘못하지 않았다. 이것을 울산 지역 주민들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그래도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김 의원님, 김 의원님 너무 행복한 축하드립니다. 날입니다. 예. 이재명 의원님이 50% 넘어서 행복하고요. 예, 또 우리 울산이 변화가 시작돼서 행복하고요. 예, 무엇보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예, 정말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는 예.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 덕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울산이 이번에는 디비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언제 오셨어요?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왔어요. 아, 한 달 전쯤에 왔는데 예. 그게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가 예, 좀 특수 지역입니다. 음. 울산의 모든 기득권이 다 모여 있고 울산의 여론을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서울의 강남 같은 곳입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저는 이제 이런 지역의 리더들과 소통을 많이 하죠. 계속 해왔고, 근데 이분들의 말씀이 12월 달에는 저한테 아주 적대적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 마음 이해한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울산을 위해서라도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보수의 또 리더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 바뀌겠구나.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조직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직선거 안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바뀌거든요. 여론이. 또 남구갑에서 제가 울산 남구갑인데 남구갑의 여론이 바뀌어버리면 울산 전체 여론이 바뀌어요. 여기 여론 주도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바뀌겠구나. 그리고 또 지난번 인사드릴 때도 시민들께서 많이 반응을 주셨고 또 좀 많이 놀랬던 게 울산 지역의 정통적인 보수 스피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연락을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먼저 주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예. 먼저 소통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이 약간 꿈틀거리기는 했지만 네네. 여전히 실망스러운 득표율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울산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네. 우리도 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뭔가를 노력을 하면 대구 경북도 마음이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수 지지층한테 보수가 무엇인가, 뭘 해야 하는가, 보수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보수 지지층을 좀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부산, 울산, 대구, 경북, 특히 대구, 경북 쪽에 민주당 지역 조직이 너무 약해요. 뭐냐 하면 TK, 또 대구, 또 저희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특히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가 있고 민주당은 일을 잘 못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호남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다 가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좀 생겨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고 결과로 실력을 자꾸 내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나가면 물론 또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실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압축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너무 방법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잘 아시죠? 네네. 최재형 목사님께서 축하 인사해 주셨어요. 허구 한번 해드릴게요. 언제 한번 봅시다. 네. 예, 목사님께서 다음에 만나면 허그 한번 해주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 정어리 TV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예, 김상욱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의원께서 아마 울산 지역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참. 울기도 많이 울고 예, 얼마나 범민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지역 자기 지역 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또 수많은 다양한 의견도 접하고 공격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저렇게 소신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소신이 있고 앞으로 미래 정치 지도자로서의 감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예. 네, 예.
자, 이제 새로운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 전혜원 원장님은 어떤 걸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네,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에서 국민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서로 눈을 흘리고 이런 현상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울어. 후보님 안 울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빨간색, 파란색 섞인 운동화 신으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좌우가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하신 거 꼭 지켰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만의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K컬처와 기본사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K컬처는 새로운 상징, 기본사회는 양극화 완화를 통한 기본이 튼튼한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재명 후보님의 대표 브랜드였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성장을 한 축으로 또 회복과 통합을 한 축으로 정말 위대한 대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김종욱 박사님. 예. 그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위정자는 뭐 하는 거냐? 양민하는 거다. 백성을 먹고 살게 하는 거다. 백성이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자를 만들어야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조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치적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근간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양민과 부민의 약속, 그리고 교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충실히 실행하는 5년을 만들어내면 전 다시는 내란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는 나라. 그리고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5년 동안 진짜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주셨으면 좋겠다. 탄탄하게? 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탄탄하게. 탄탄하게. 우리 김종욱 원장님 TV가 탄탄 TV입니다. 은근히 선전하셨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네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세계일보 내일 아침자 벌써? 그렇죠. 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벌써요?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실. 저거 제가 사실은 박수 치려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나폴레옹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였어요. 통일교 주얼리 그러니까요. 사건, 다이아몬드 사건, 뭐 핸드백 사건, 샤넬백 사건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걸림이 있겠죠. 세계일보가 가장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 엎드린 풀이 돼가지고 저 바람보다 먼저 눕는 네. 풀. 뭐 사실 죄송합니다. 저거 한 제가 거 잘 제가 뭐 몰라서. 크게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저런 것들 제가 나폴레옹 얘기한 거 그거 뭔지 아시죠? 프랑스 그때 그 언론의 유명한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저기 그 코르도반가 거기에 이렇게 귀향가에 있을 때 독재자 나폴레옹 뭐 이동한다 뭐 그랬다가 조금 가까이 오니까 뭐 전 뭐 저기 했다가 네. 딱 입성하니까 황제 나폴레옹 입성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게 언론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그 큰 뜻을 모르고. 지금 이거 변치 말고 잘하세요. 세계일보. 학시. 예. 김유정 의원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 대표 방송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 푹 주무시고 그러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한번 흉내 한번 내보고 싶네요. 야 기분 좋다. 예, 아유 정말 너무나 힘든 6개월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놀라워요, 목사님.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켰는데 선거가 6월 3일이에요. 그러네. 딱 6개월. 우리 국민들한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간 아유 오늘은 안 울고 끝내야지. 그래요. 예. 목사님도 정말 많이 쓰셨는데 이제 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래원 원장님, 김정우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감사합니다. 기쁜 자리였습니다. 예,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가 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거 해드릴 게 없잖아요. 출구조사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역시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네요. 맞습니다. 아까 그 양평에서 기러기 V 라인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까? 이미? 기러기 V라인이 뭐죠? 아 기러기 떼들이 저기 이재명 후보가 예. 그 하남 스타필드에서 유세할 때 예. 기러기가 V로 그러면서 날아가는 그 영상을 양평 분이 제보했다고 아까 글쎄요. 여기다 정어리 TV에다가 예 저한테도 제보를 했어요. 지금 양평 분이 사진 있습니까?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네.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 지금 보내드릴까요? 예. 오. 예. 그런 게 목사님이신데 예. 부부가 거기 유세 갔다 직접 찍으신 영상이에요. 네, 예. 또 그런 또그 그를 요걸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보내드릴까요? 이게 예. 아까 그 목사님께서 우리 김상욱 의원 오면은 허그한다고 그랬더니 광주에 있는 내 친구 노용일이 나도 안아줘잉. 이게 어디로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디 카톡으로. 카톡. 예. 아 카톡으로 아니 뭐 문자나 아무데나 보내셔도. 문자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한번 좀 우리 정의리원들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기다리신 동안 예. 제가 강원도 유세를 가는 날 이제 파란 점퍼 입으면 누가 봐도 민주당 선거운동하러 가는 사람 보이잖아요. 완전 파란색. 근데 강원도 이제 춘천 갔다가 원주 갔다가 영상이거든. 막 우여곡절 그러면 끝에 올라오는데 KTX 탄데 너무 졸려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고 막 코도 골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끔. 너무 창피하잖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민주당이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딱 내려오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한 말로 괜찮아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1번이에요 하는데 아 진짜 이게 민심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역시 강원도 고향 자랑으로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마무리하시는군요. 이형진님, 이치양명주는 정어리 TV에서 안진걸이 제일 먼저 꺼내서 유행시킨 명언. No. 이형진님, 이치양명주 정어리 TV에서 맨 처음 한 것은 맞는데 안진걸 소장이 맨 먼저 꺼낸 건 아니에요. 이 이치양명주 탄생의 비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종욱 원장님이 먼저 발동을 걸었어요. 예, 저는 아니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예. 이제 신인규 변호사랑 김종욱 원장님이랑 그렇게 이제 나와서 하는데 이제 그때 이거 해야 될 게 이체 양명 필요하다. 주가 조작도 해야 된다. 예, 예. 뭐 그것도 집어넣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작권으로 따지면 백운기한테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을 하신 거니까 싹 그러면 다. 이체 네, 양명주로 맞습니다. 합시다. 네네.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진걸 소장이 또 스피커가 좋으니까 가는 데마다 정어리 TV가 이창명주 해가지고 유명하게 만들어줬죠. 안진걸 소장이 많이 알려줬는데 이형진님 제일 먼저 꺼낸 건 아니고 해주시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마지막 유세하는데 우리 이창명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배웅기 앵커님하고 정어리 TV 정말 대단하신 게 이건 제가 정말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창명주 배지 만드셨잖아요. 예, 지금 이거 있잖아요. 네, 예.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방이랑 옷에 달고 다녔어요. 그거 말고 또 네. 몸에 좋은 또 아주 그 이체 양명 침향환. 치명환도 있어서 제가 그거 먹고 많이 기록을 해보간 거야.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볼 때 목사님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거죠. 아유.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발동을 탁 잘 잡으셨고 그 길을 따라 저희들이 쭉 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그거가 많기 때문에. 있더라고. 한겨레 2월 20일자 단독 보도에 보면 이 저기 조태영 국정원장이 네. 검찰 특수본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네. 뭐라고 증언을 했는가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재형 목사는 부친과의 인연을 통해서 덫을 놓은 나쁜 사람이고 이 모든 계엄 사태가 그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고 윤 대통령이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검찰 했다는 특수본에서 진술한 게 한겨레 단독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트리거가 된 거는 맞는데 제 말이 맞는 거죠. 롱타임으로 이제 멀리 잡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사건과 마약 외압 수사 사건 사실은 한동훈과 김건희 윤석열이 멀어진 사건이
그게 마약 외환 네. 수사 사건 때문입니다. 네,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좀 앞당겨졌을 뿐이지 트리거는 이게 된 거는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4명의 제거자 명단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거 말고 여인용 방적사령관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게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그 14명 말고 최재형 목사와 이석기 의원도 제일 먼저 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교도소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지금 뭐 가택연금식으로 아무 활동도 안 한 사람인데 왜 여기 집어넣느냐 하면 이제 종북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으로 저하고 조인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14명의 그 수거자 명단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추가로 발표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내란, 계엄 당일날 아침 10시 반에 경찰 3개 중대가 압수수색을 나왔잖아요. 네. 계엄 당일날 네. 아침에. 예. 그런 다음에 서울의 소리도 하고 맞습니다. 소방차 한 대, 경찰 3개 중대가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쾅쾅쾅 두들겨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죠, 제가. 저를 당했죠. 핸드폰 2대 뺏기고. 그래서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광화문에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계엄령을 맞이했어요. 참. 예. 꿈만 같네. 그 꿈만 같네요. 기록이 됐습니다. 예, 기록이 준비됐나요? 네. 이게 이채양명주 배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마에다 붙이고 다녀도 되겠다. 이채양명주. 이마에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거. 피납니다. 레샤르 휘나 아이디가 예쁩니다. 레샤르 휘나님, 배국 앵커님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처음 봅니다. 정말 기분 좋네요. 예, 정말 감사하지요. 최종 투표율은 79.4%. 뭔가 조금씩 아쉬움이 남죠. 네. 80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 뭔가 좀 더 남겨두는 것 그런 또 맛이 있죠. 그래야 우리가 더 앞을 바라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 양평 지역이라고요, 저 기러기가?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이 양평에 거주하는 목사님 부부고 예. 하남에서 유세하는 걸 참석하다가 현장에서 찍었답니다. 오. 네. 그래요, 한번 봅시다. 네. 이재명 후보가 유세할 때? 예, 유세. 예. 그 위에서 네, 기러기도. 예. 아니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늘이 중립을 안 지키고 대선 온통 날인데 파란색이라고. 온통 파란색으로 저렇게. 노을 질 때 빨간색도 안 보여요. 오늘 노을이 없었어요. 그냥 온통 푸른색으로. 그리고 그 뒤에 벌이 쓴 거 봐요. 예. 일자로 짝짝짝. 그러니까요. 예. 편파적으로다가. 기러기가 0.6%만 더 가져왔으면 80% 투표율 텐데. 예. 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셨죠? 오늘 오랜만에 좀 두다리 쭉 뻗고 오랜만에 아이고 이제는 내란 불면증 다 치료되고 내란성 장애도 다 낫고 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내일 완전히 달라진 내일 아침은 바람도 더 아름답고 하늘도 더 푸르를 거예요. 새들도 더 크게 노래할 거예요. 내일 아침은 얼마나 다를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시게요. 내일은 11시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전혜원 원장님, 김종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